Halo, kali ini kita nonton podcast tentang bertaruh pada peluang tren besar. Video ini diambil dari channel ekonomi terbesar di Korea, namanya Sampro TV. Sam itu artinya 3, jadi ada 3 pro, 3 orang jago di ekonomi. Channel ini akan IPO di pasar saham Korea juga, untuk pertama kalinya sebagai channel YouTube. Nah, 2,3 juta subscribers sebagai channel ekonomi di Korea itu angka besar sekali. Nah, sampai ada kontroversi, stasiun TV aja, ini SBS, market cap-nya 5,5 triliun rupiah. Masa cuma satu YouTube channel dapat valuasi 2,9 T. Anyway, topik hari ini dibicarakan oleh Julius Chun. Nah, mungkin ada yang ingat Julius Chun di video-video sebelumnya. Nah, trader Korea sukses di interview sama Julius Chun. Nah, ini kan Julius Chun. Nah, Chun ini sendiri juga salah satu mantan trader yang sukses dan sekarang sudah jadi businessman. Kemudian pernah juga menjadi bahan kita tentang apa yang dipelajari di trading room. Oke, di podcast ini Chun ceritain isi buku berjudul The Rule, buku yang ditulis pada tahun 2019 oleh Larry Hite yang disebut sebagai pionir dalam trend following trading. Nah, habis nonton ini saya juga baca versi Koreanya. Saking menariknya saya baca sampai habis dalam 1 hari. Larry Hite ini muncul dalam buku Market Wizard yang diterbitkan pada tahun 1989. Ini kan buku yang dianggap alkitabnya buat traders. Nah, Larry Hite diperkenalkan sebagai Godfather System Trading dan sebagai founder hedge fund yang mencapai $1 miliar pertama kalinya di Amerika dalam aset yang dikelola. 오케이, mari kita tonton. 레리 하이트에 대한 우리 천 대표의 관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책을 좀 소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워낙 글을 재밌게 쓰시고 인생 전체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셔서 그분이 손주들한테 한 얘기니까 얼마나 그쵸. 재밌고 좋을 것 같겠어. 레리 하이트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이게 유대인이고 중하류층 집안에서 자라신 분인데 어릴 때 뭐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운동도 못하고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 한쪽 눈은 반만 보이는. 아, 그래요? 근데 난독증까지 앓고 있어서 어릴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죠. 학교에서 무시받고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겠느냐, 아버지도 걱정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 역경 속에서 나름 그래 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디서 베팅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나중에 밴드, 그 음악하는 밴드의 로드 매니저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해요. 사업과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투자자와 트레이더가 좀 다른 부분은 이분은 결국 베팅이 아닌가, 그리고 레버리지가 아닌가 해서 소위 약간 일확천금 혹은 자기 거대한 성공의 부를 이룰 수 있는 비대칭적인 어떤 레버리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키워왔다는 점이 일반 투자자들과는 정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죠. 트레이더의 정서이죠. 예. 근데 책 자체가 재밌는 부분은 초기에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 그리고 본인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해외 선물 이 커머디티를 얘기하면서 커머디티는 때로는 10배,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미친 상품이다,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투자자들은 그 5%의 증거금마저도 그 돈을 빌려갖고 넣는다. 네. 그러니까 미친 세계다 라고 했더니 모든 학생들이 깔깔깔 웃었는데 레리 하이트만 잠깐만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5%만 가지고 20배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럴 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아무렇게나 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오히려 사람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그리고 본인이 브로커리지 회사에 증권사에 딱 들어왔는데 고객한테 이거 좋은 베팅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옆에 부장님 오셔가지고 베팅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여기 카지노도 아니고 우리 절대 갬블링이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점잖은 여러 분석을 통한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곳이고 기업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지 함께 경영하는 것이다. 함께 경영하는 것이지 어디 그런 베팅 같은 카지노 용어를 쓰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레리 하이트가 집에 와서 사진들을 쳐다본 거죠. 여기서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우리는 블루칩에만 투자한다 라는 단어를 보고 블루칩을 찾아보니까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가장 비싼 칩 이름이 블루칩인 거예요. 그래서 증권업이라는 게 카지노와 베팅과 확률의 모든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구나. 네. 자기는 저렇게 스토리텔링과 점잖은 척하는 것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추세 추종 혹은 기술적 분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측하지 말자. 스토리 듣지 말자. 가까운 미래에 뭐 페드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투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나의 희망과 썩지 않고 지금 좋은 환경이면 투자하고 지금 좋지 않은 환경이면 하지 않는다. 요거에만 집중하고 대신에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대수입 업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내자가 이 일군의 이 트레이더들이 정신 세계인 거죠. 이게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이라고 부릅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오르는 거 따라가고 내리면 빨리 털고 네. 자 다음 뭐야 뭐 이렇게 투자하자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고요. 우리 그러지 말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추세 추종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추세 추종이라는 게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되는 걸 계속하고 잘 안 되는 건 하지 말자라는 의미이니까 예. 사실 우리 인생에 뭐 추세 추종이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상프로 TV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더 하시는 거고 잘 안 됐으면 빨리 접으셨겠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네요. 결혼 생활도. 정확히 맞습니다. 네. 네, 소파 쏘부시니까 그냥 추세 추정하는 거네. 그렇죠. 혹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면 점점 더 좋은 결혼 생활이 되는 거고 이거 영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라야 되고 사업도 그렇고. 근데 두 분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이 직업이 꼭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하고 지금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네. 당신들은 인생을 덜 살았어. 그러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그럴 때 같은데? 읽으셔야 되는 책이 인생의 추세 추종을 알 수 있는 레리 하이트의 부의 원칙인 것 같고요. 이 추세 추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얼핏 듣기에는 그냥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개념으로만 쓰이고 또 실제로 추세를 보고 이제 홀려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제 이 레리 하이트라는 전설의 트레이더 분께서 추세 추종으로 본인의 인생과 사업과 투자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었고 아주 간단하고 간명한 원리이지만 네. 사실은 깊게 이해하면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리 하이트라는 분을 30년 전에 나온 책이죠. 시장의 마법사라는 마켓 위자드라는 전설의 명저. 그렇죠. 그 일부에 89년에 나온 책에 레리 하이트 인터뷰가 있는데 저는 그 책만 1권만 20번 넘게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특히 레리 하이트가 하는 그 명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아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트레이더들도 레리 하이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30년 만에 책으로 큰 책으로 찾아오셔서 너무 반갑게 읽었고요. 또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거나 뭐 틴더 같은 데이팅 앱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네. 뭐 현재의 분위기와 어떤 투자 기회 같은 것에도 약간 적용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반갑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한 30년 전에 날리셨던 분이 쓴 책이군요. 맞습니다. 뭐 지금 거의 할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실제로 이분도 아주 투기적이거나 투자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손주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니? 예. 본인의 삶을 좀 정리해서 그 원리 원칙들을 설명한 거여서 꼭 투자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읽으실 만한 손주들한테 쓴 책이에요? 네, 손주들이 읽으라고 쓴 책입니다. 그러면 찐이다 이건. 찐이죠. 되게 아들 딸한테는 마음에 없는 소리도 좀 하고 네. 괜히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손주 손녀들에게는 네. 정말 그 인생의 고갱이만 네. 전해주고 싶은 게 또 그분들 그랜마 그랜파들의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이라는 경제학 교수님을 네. 아시나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쵸? 경제학을 했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 그쵸. 후럭구죠. 네. 두 번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폴 세뮬슨 신고전학파 이렇게 세우신 교수님이시죠. 예. 이분이 한 70년도 경에 이제 재미있는 행동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한 67년 정도였나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펀드 매니저는 동전을 던지는 것보다 못한 수익률을 낸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한 것이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다 없어져야 된다. 차라리 기업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배관공이라도 해라. 그게 경제에 도움이 더 된다. 펀드 매니저들 다 사표내. 네, 다 사표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이 어떤 경제의 어떤 구루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의 제자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숭이가 뭐 다트 던지는 것보다 못하다. 펀드 매니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속으로 그렇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대다수라고 얘기했다. 근데 후배들은 모두라고 해석을 했지만 본인 대다수라고 얘기했다. 아주 극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한 명 워런 버핏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 돈이 5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겠죠. 네. 참고로 폴 세뮤얼슨 교수는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전체 자산을 대충 생각해보면 추산해보면 1,500억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와. 그 중에 하나는 워런 버핏한테 돈을 맡겼다라는 점. 교수님이 교수님이. 그냥 월급을 모았을 텐데. 그렇죠. 교수님으로는 제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60년대부터 추세 추종이 돈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암암리에 예. 트레이더들 사이에 전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 전으로 들어가면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같은 책에 제시 리버모 같은 추세 추종 트레이더 그렇죠. 비극의 주인공. 비극의 주인공이죠. 네. 그런 분들이 그 책에 나오는 게 이제 1923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인데 1900년대 초 1800년도 말에도 추세 추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을 뭐 아버지로 모시기도 하는데 그런 계보들이 연결돼서 70년대 커머디티 코퍼레이션에서 네.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델은 다 버리고 추세가 발생하는 곳에 고가를 넘어서는 곳에 추종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굉장히 짧게 끊어내고 이 기법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었지만 그 팀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매년 50% 100%씩을 꾸준히 내기 시작하고. 그 전략이 그럼 신고가 돌파하면 따라가기. 그렇죠. 아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신고가가 나오면 거의 그 전략들은 다 따라가요. 상한가가 10% 15% 할 때는 네. 상한가 칠 때는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10%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거 내일 무조건 상한가다. 그래서 상한가 치면 무조건 따라가네. 상따 전략이라고. 꽤 많이 썼던 전략이죠. 그렇죠.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컨셉은 뭐예요, 그러면? 왜 이게 오를 것이다라고 보면 가치 투자는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발견할 것이고 그러면 오를 것이다. 그건 상식적으로는 아주 이해가 잘 되는데 그쵸. 추세 추종 전략은 왜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추세 추종이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에 크게 유행했던 데에는 일단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추세 추종의 실존하는지를 확인하기 점점 쉬워졌던 면도 있었지만 훨씬 복잡한 패턴 모델링은 불가능하던 시절이기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패턴 중에 네. 가장 두드러지고 돈을 벌기 쉬웠던 게 추세 추종이었던 거죠. 추세 추종도 사실은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거꾸로 가격이 너무 저렴해 있었는데 정보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자신감이 점점 높아지다가 그걸 반영돼서 네, 또 때로는 과도해지기도 하고 예. 그 상황에서 그 추세가 하루아침에 반영되지 않더라. 천천히 누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 예. 왜냐면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서 그렇죠. 내가 꼭지일 가능성은 너무 낮더라.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운용자금 1조 원을 찍은 팀이 이 레리 하이트의 민트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전설적인 회사고 전설적인 분이었죠. 또 재밌는 건 이 레리 하이트는 다른 추세 추종과 다르게 컴퓨터로 접근해서 예. 완전 풀 자동화를 시켜서 편히 자고 편히 잊어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했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철학을 바라보면 그 전까지는 또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옥수수 거래한 사람은 옥수수에 대해 가능한 모든 리포트를 읽고 막 네. 예측을 하고 예. 그 경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플레이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그랬었는데 이 아저씨는 만약 추세 추종이 사실이라면 어떤 상품이든 상관없다. 어떻게 그냥 오르는 거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왓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 그게 뭐든. 네. 예. 투자는 방법이 중요하다. 크게 움직이는 구간을 먹고 내가 틀렸을 때는 조금만 손실 나는 방법론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도 여기 수백 개의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이 레리 하이트는 자동으로 그게 사실이라면 어디서든 그런 큰 추세가 발생할 수 있다면 예. 사람보다 컴퓨터가 룰 베이스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책 이름이 더 룰, 투자의 어떤 규칙이다. 물론 한국 번역으로는 부의 원칙이 됐지만 더 룰이다. 컴퓨터한테 맡겨놨을 때 그 컴퓨터가 거래를 하는 규칙. 그렇죠. 그 종목이 뭔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되죠. 주가 그래프를 보다가 이거 추세 타는 거 같네? 이거 타는 거 맞아? 이러다 다시 내려가는 거야? 이 고민을 좀 하다가 그쵸. 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 사고 네. 그 추세를 즐기다가 네. 조금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거 내려오는 거야? 잠깐 쉬어가는 거야? 하다가 이제 스스로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이건 내려가는 거다 하면 판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에 추세만 존재하면 네. 그 추세를 수확하겠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어딘가는 뭔가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책과 함께 모셨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 분개하는 거지. 김프로, 저 젊은 친구 누구야 지금? 그게 아니라 저 천영호 대표를 비난하지는 않겠지. 뭐 추세만 보고 주식을 방송을 추세 추종으로 하고 있어. 이제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워런 버핏도 아주 대표적인 추세 추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하고 있는 추세는, 타고 있는 추세는 몇 개가 있거든요. 첫째, 가치 투자, 저렴한 것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아직도 돈이 벌리고 있다. 그게 추세다. 추세 중이다. 두 번째, 미국은 위대한 국가고 계속 위대해지고 있다. 세 번째, 자본주의는 발전하고 있고 계속 발전 중이다. 이 세 가지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본인은 이 추세 위에 올라타서 마음 편안하게 이 라이드를 즐기겠다. 그거를 중간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추세가 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니 내가 할 일은 그냥 싼 거 고르는 거다. 싸고 오래 갈 거. 그냥 주가나 전체를 다 떠나서 그냥 모든 패턴, 모든 지성, 모든 영역에서 자기 나름의 추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추세가 없는 바닥에서 굳이 그게 결혼이 됐건 친구가 됐건 사업이 됐건 하면 할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그거에 미련을 갖고 있지 말자. 전 세계 동시에 많은 추세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게 저도 얼마 전에 그 잘 아시는 신사임당 유튜버 신사임당이 책을 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레리 하이트 얘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아주 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1억 가지고 1억짜리 사업을 시작해봤는데 망하려고 하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 사실은 1억 가지고 100만 원짜리 베팅을 100번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되면 100만 원 날리고 안 되면 100만 원 날리고 한 가지가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면 그 추세를 타는 그 추세를 발견하는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좋은 시대에 그걸 하지 않고 무리한 베팅을 했었다. 근데 레리 하이트도 정확히 똑같거든요. 어떤 추세를 타건 어떤 매매를 하건 하나의 매매가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에 1% 이상 손실 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되게 좋았던 점은 트레이더 대선배가 하는 트레이더의 정신세계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좋았지만 우려가 됐던 거는 이 베팅, 도박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당당하게 나오고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얘기했다가 너무 흥분해서 나도 그래 인생 결국 베팅이란 소리네. 결국 투자 베팅이지 뭐 베팅 하면서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이거나 혹은 위험한 베팅을 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 V 원칙에 이제 4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키는 원칙은 4가지다. 첫 번째, 게임에 뛰어들어라. 하지 않으면 3프로 TV 잘 될 줄 알았으면 나도 할 걸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시작한 사람, 자기가 베팅한 것만이 의미가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베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판돈을 몽땅 잃지 마라.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리면 그 다음 게임이 반복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 잃으면 끝이다. 세 번째는 승산을 알아라. 이게 굉장히 로켓 사이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굉장히 간단한 셈만 하더라도 무엇을 하면 큰일이 나고 무엇을 하면 괜찮은지 계산이 가능한데 그 정도의 셈을 하고 접근을 하자. 베팅을 할 때 하더라도. 네 번째는 그 유명한 얘기.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자. 이 4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4번째 얘기가 이 분이 얘기하시는 룰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자.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손실이 짧아지고 네. 그 말은 손실이 나면 이거는 쉬었다 가는 건지 아니면 손실이 시작되는 지점인지를 판단해서 쉬었다 가는 거였는데 괜히 팔았네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 판단해야 되고 그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다 자르는 거예요. 그냥 쉬었다 가는 것이든 무엇이건 내가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실패한 게 확인됐으면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반전될 거야. 반전될지도 몰라는 나중에 판단해도 괜찮고요. 좀 반전돼서 계속 추세가 나고 있을 때 판단해도 괜찮고 일단 어느 정도 가다가 손실 나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한 게 틀리기 시작하면 빨리 잘라라. 다시 오르면 다시 사더라도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구간에 사서 계속 맞추고 있는 걸로만 해도 돈 벌기가 쉬운데 왜 그걸 다 감당하느냐.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로 잘라요? 주식이 반드시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꾸불꾸불 가는 건데. 그렇죠.
이 구불이 내려가는 구불인지 다시 이걸 알아야지 요때 팔아 말아 정할 텐데 원칙이에요 그냥? 내 산 가격에서 5% 이상 떨어지면 자른다? 네, 사람이 사실 수익은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실 손실이요. 내가 손실을 얼마나 볼 것이냐는 내 맘이지. 내 맘이죠. 내 맘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격언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내 의지지만 그 수업료는 시장이 측정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레리 하이트 얘기는 아니다. 수업료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좀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 1억 들어가려고 했는데 10% 빠지면 1,000만 원 손실 보잖아요. 네. 30% 빠지면 30만 원 손실 보고요. 근데 3천만 원을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미리 생각해서 1억 들어가지 말고 5천만 원만 들어가라. 그러면 30%가 빠져도 주식이니까 30% 흔들릴 수 있고 30%가 빠져도 1,500만 원밖에 손실을 안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결국 손실이고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 길게 오랫동안 상승하는 것을 다 즐겨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먹을 때 길게 먹으려면 네. 그러니까 가다가 조금 쉬어도 참고 안 팔아야지. 그때 팔으니까 길게 못 먹죠. 그쵸. 근데 길게 먹으라면서 네. 또 손절면은 정확히 해라 그러면 네.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 장대는? 그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 세상에 투자가 너무 쉬운 거니까. 레리 하이트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마켓 위자드에서 되게 유명한 이 문구가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은 좋은 베팅이 있고 나쁜 베팅이 있고 그것과 별개로 수익이 나는 베팅이 있고 손실이 나는 베팅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좋은 베팅을 하면 수익이 나고 나쁜 베팅을 하면 손실이 날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베팅을 해도 손실이 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손실이 항상 날 수 있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실패에 익숙해져야 되고 실패를 계산해야 되고 네. 실패할 확률은 항상 있으니까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 손실 나고 끝날 것이냐를 사전에 규정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베팅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잃을 수 있는 폭보다 벌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큰 것. 소위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것. 기대값이. 그렇죠. 기대값이 좋은 것. 나쁜 베팅은 벌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은데 자칫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핸폰을 보면서 운전을 한다거나 대로를 횡단한다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얻을 건 정말 적은데 손실은 굉장히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택시비, 대리비,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그 보험비를 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짊어지고 얻을 것은 굉장히 적은 나쁜 베팅이다. 다만 좋은 베팅을 했는데도 손실이 날 수 있듯이 나쁜 베팅을 했는데도 되게 안전하게 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넜는데 아무 일 없을 수 있잖아요. 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그거죠. 잘못된 투자를 했는데 성공했어. 네,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반복하면 언젠가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 우리 천 대표도 해보고 저도 해봤지만 종목당 로스카드 얼마로 정해놓고, 그쵸. 그죠? 네. 전체 펀드의 로스카 정해놓고, 네. 그죠? 네. 그 타임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라. 네,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게 운용본부장이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죠. 항상 거기서 로스카 치면 거기가 바닥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스카 쳤겠으며 응. 내 마음이 이러면 다른 사람 마음도 다 이렇고.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 로스카 예외 규정 그 적용 신청을 하게 돼 있어. 이건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부장님 결제 받고 하면 더 빠져버려. 같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한 종목은 진짜 이건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로스카 예외 신청. 그리고 한 친구는 미련 없이 로스카. 근데 이놈은 바닥치고 올라가고 이놈은 또 빠져버려. 이런 경우 몇 번 당하면 꼭 운용을 해야 되겠니, 네가? 영업을 해보는 건 어떠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더 잘하는 게 있을지 몰라. 그 로스컷이 저도 있어봤지만 되게 굉장히 자기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7, 80년대에 진짜 이걸 시스테매틱하게 접근하는 팀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좋아, 손실은 줄여야겠는데 과연 한 종목당 뭐 마이너스 15%의 로스컷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 종목이 레버리지를 썼을 수도 있고 비중이 많았을 수도 있고 적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떤 애는 0.5% 들어갔고 어떤 애는 30% 들어가 있으면 네. 둘 다 마이너스 15% 손절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들고 갈지 어떤 컨셉으로 했는지 심지어 레버리지 높거나 옵션인 경우에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승률인 거죠. 이쪽에 얻을 게 많고 잃을 게 적다고 하더라도 승률이 얼마냐. 70대 30이냐 50대 50이냐 혹은 10대 90이냐 손실 볼 가능성이 90이지만
벌 때 수십 배를 벌 수 있는, 수백 배를 벌 수 있는 거라면 사실 손실 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라 이거예요? 이 추세 추종이란 기법에 있어서는 예. 큰 추세를 타기 위함이기 때문에 짜잘한 추세나 추세가 없는 게 확인됐을 때 거기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 마라. 빨리 끊고 나오자. 실패하면 깜짝 놀라서 나쁜 배팅이었어 라고 지레 겁먹고 쫄 필요도 전혀 없고 나쁜 배팅을 돈이 벌렸다고 막 흥분할 필요도 전혀 없고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을 정확히 이해하자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참 어렵긴 어려워요. 로스컷 룰이라는 게 있는 이유는 네. 너의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 그렇죠. 항상 내가 이 주식을 진짜 아니다 싶으면 사람들은 팔죠. 네. 그런데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이거 좋은 회사인데 왜 좋은 종목인데 왜 내리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슬슬슬 흘러도 못 자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 그냥 네 머리 믿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로스컷 룰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로스컷인데 그런 류의 투자를 하려면 사실 직장 다니면서 뭐 그 추세 추종하려면 시장을 열심히 보고 있어야지 그 미세한 리스크 관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냥 사놓고 뭐 좋은 주식이니까 뭐 한 이틀 만에도 보고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테크닉을 초보자가 그거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결국은 뭐 어디에 맡기든지 뭐 기계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연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굉장히 단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추세 추종이 가장 잘 먹히는 곳은 초장기 투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팽 주식이 뭐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간 올랐다 그러면은 지난 10년간 오른 중에 팔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몇 년간 더 좋아질지 알 수 없고 그거를 예측하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끝날 때까지는 쭉 가져가자 같은 게 추세 추종의 핵심인 거죠. 예언을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전혀 의미가 없다. 오르고 있는 중에는 끈적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자.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론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워렌 버핏이 이번에 항공주를 팔았잖아요. 네. 아마 산 가격에서 15% 떨어졌으니까 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스타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뭔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미래 예측한 스케치가 달라졌으니까 팔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측하지 말자고 하는 조언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상황만 보자. 60불 하던 델타 항공이 30불로 떨어졌는데 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반토막인데 이거 손절매 라인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추세 추종입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가격에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격에 투자할 것은 나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추세 추종에 내가 갈 길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제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래 저건 내 길이 아니야 그럼 아유 좋은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하고 말아요. 네. 근데 난 지금 저기에 내 길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죠. 그 책을 읽어봐. 그래서 알고 싶어요. 네. 초장기 추세 추종이니까 그냥 워런 버핏도 추세 추종적으로 생각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업 가다 보니까 항공산업은 더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산업들이 눈에 보이더라. 그렇죠. 더 예. 큰 추세가 되게 명백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추세들이 눈에 보이더라. 애플의 어마어마한 마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점점 더 두꺼워지는 추세가 보이더라. 그러면은 두 추세 중에 하나는 추세가 없는 곳이고 하나는 추세가 있는 곳 중에 내 돈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있는 거겠죠. 추세가 약한 곳은 사실 추세가 꺾여서가 아니라 추세가 약한 곳은 좀 돈을 빼도 괜찮다. 그 과정에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그죠? Oke, demikian kesimpulannya apa ya? Misalnya kita ambil posisi, kirain ini bisa dapat jackpot, bisa naik dengan tren yang besar, tapi ternyata digigit hiu, ditungguin bandar jahat, atau keretanya jatuh dulu ke dalam, jadi kita jual, habis jual, naik lagi. Nah, menurut Larry Haight, situasi kayak ini pasti sering terjadi. Jadi udah terbiasa aja, putuskan terlebih dahulu berapa banyak kerugian yang akan kita terima. Dan bertindaklah hanya sesuai aturan atau rule. Semua trader sukses termasuk Larry Haight, kesamaannya kan kita tahu ya, semakin terseret harapan dari hati kita, semakin dikontrol oleh market secara pasif. Tapi jika secara aktif,
kita menetapkan besarnya kerugian kita dulu sebelum trading, baru banyak coba-coba cut loss-nya tanpa bad mood. Jadinya ya tidak nyangkut, kita yang mengkontrol portofolio kita, akhirnya kita semakin mendekati peluang jackpot secara hukum bilangan besar, the law of large numbers, ya kan? Oke, kalau konten ini bermanfaat, like dan jangan lupa subscribe dan komentar, dan set alarm buat konten berikutnya. Terima kasih, sampai jumpa.